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 역학에 대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가죠. 자, 31번 보면은 이상유체에 대한 그 설명인데 가장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유체라는 것은 아이디얼 플루이드라고 해가지고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법칙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유체를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상유체는 점성력도 없고 마찰 손실도 없고 비압축성인 유체죠. 그래서 이 이상유체는 압력을 가해도 밀도 변화가 없다. 즉 비압축성 유체이며 점성에 의한 마찰 손실도 없는 유체를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32번 가죠. 자, 32번은 펌프의 그 동력과 관계된 용어의 정의에서 펌프에 의해서 유체에 공급되는 동력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유체는 일반적으로 물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체가 물이기 때문에 펌프에서 물에 전달되는 동력을 우리가 물 숫자 써서 수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 수동력이라는 것은 펌프에 의해서 유체에 공급되는 동력이죠. 그래서 수동력 계산하는 공식은 RQH를 킬로와트니까 102로만 나눠준 게 바로 수동력. 그 다음에 축동력이라는 것은 펌프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인데 이건 RQH를 102로 나눠주고 펌프의 효율로 또 나눠준 게 축동력이죠. 네, 모터 동력이라는 것은 기계나 부품 등의 구동에 필요한 동력으로서 요 RQH에다가 나누기 킬로와트니까 102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전달 계수 K 또는 여율이라고 하죠. 이걸 곱해주면 이게 바로 모터 동력 계산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동력, 축동력, 모터 동력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33번 가죠. 자, 33번은 요 수평 하수도 간에 2분의 1만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밑부분에서 받는 힘은 몇 킬로 뉴턴이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물질의 요 무게가 바로 힘이죠. 킬로그램 포스는 비중량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3승에다가 V 전체 부피를 갖다가 세제곱미터를 곱하면 요 세제곱미터 서로 약분이 되니까 무게만 나오는 거죠. 바로 요 무게가 바로 그 받는 힘이 되는 거죠. 수직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이 하수도관에 2분의 1이 물이 차 있으니까 2분의 1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데 물의 무게는 비중량에다가 전체 부피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하수도관 전체에서 2분의 1만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의 무게는 비중량에다가 전체 부피 곱하고 여기에다가 2분의 1만 해주면 하수도관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게를 지금 킬로 뉴턴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무게를 킬로 뉴턴으로 계산하려면 비중량도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돼야 되겠죠. 자,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되고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하수도 절반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수도관에 있는 것이 바로 물이니까 물의 여러분이 비중량 값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하면 9.8이죠. 자, 전체 부피는 요거는
요 단면적 4분의 파이에다가 D가 얼마예요? D가 직경이 1m죠. 1m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관 길이가 몇 미터예요? 3m죠. 이거는 이 전체 하수도관 전체에 대한 부피죠. 근데 반만 차 있으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는 전체 부피가 4분의 파이에다가 1m의 제곱 곱하기 하수도관 길이 3m죠. 요거에 2분의 1을 해줘야 하수도관 절반에 해당되는 물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11.5 k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1번이 답인데 3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산수 문제예요. 산수. 중학교 한 산수 문제. 이런 정도는 여러분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은 34번 넘어가죠. 자, 이 34번은 지름이 10cm인 원형 노즐에서 물이 50m/s로 분출돼서 벽에 충돌할 때 벽에 받는 힘의 크기는 몇 kN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금 여기 평판이 있어요. 어떤 벽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노즐에서 물이 방사되는 거죠. 근데 이 노즐의 이 직경값이 얼마예요? 10cm죠. 유속이 얼마냐면 50m/s. 이 벽이 받는 힘을 갖다 물어본 거죠. 수직으로 받는 거니까 이 수직으로 받는 힘은 밀도에다가 그다음에 유량에다가 유속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 유량이라는 것은 유속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그래서 요놈은 로에다가 A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은 요 F 받는 힘을 계산하는데 물어본 게 뭐예요? kN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kN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여기 밀도는 물이죠. 물의 밀도는 1000kg/m의 3승이죠. 자, 요 단면적은 노즐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 D의 제곱 10c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1m죠. 요거의 제곱. 자, 유속은 50m/s 5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19635가 나오죠. 뉴턴이 나오죠. 요거 단위를 보면은 속도가 미터의 제곱, 세크의 제곱 나오죠. 그래서 위에 그 단위가요. 분자의 단위가 여기 킬로그램이 남고요. 요 미터의 3승하고 여기 미터의 제곱, 미터의 제곱이니까 미터의 4승이니까 분자의 킬로그램 메타가 남고 미터의 세크의 제곱이 나오죠. 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1kg의 질량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하는 힘. 이게 바로 뉴턴이죠. 그래서 kN으로 물어봤으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1.963 kN 되는 거죠. (19635네요) 그럼 19.635가 되겠네요. 교재는 지금 요 Q 값을 계산해서 이 답을 냈는데요. 그렇게 계산해도 답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요 로 A V의 제곱을 적용하는 것이 더 편하죠. 35번 넘어가죠. 자, 이 35번은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도면에 여기 등운 팽창, 그 다음에 여기 단일 팽창이야. 이게 단열 팽창이죠. 오타가 난 거죠. 단열 팽창. 보시면은 등운 팽창, 단열 팽창, 그 다음에 등운 압축, 단열 압축이죠. 즉, 단열 압축하고 단열 팽창. 여기 보면 등운 압축하고 등운 팽창이죠. 그래서 여기 1번의 열 효율은 온도만의 함수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등운 과정, 여기 등운 팽창, 등운 압축이 있고 이쪽에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이 있으니까 두 개의 등운 과정하고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요 비가역 사이클보다는 요 카르노 사이클이 효율이 항상 높죠. 그 다음에 여기 작동 유체의 밀도에 따라 열 효율이 변한다 했는데 열 효율은 일정해요. 기체에 따라서 틀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카르노 사이클 요 그래프도 같이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놓는 게 좋고요. 열 효율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죠. 즉 밀도에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다음은 36번 가죠. 자, 이 36번은 피스톤 내에 기체 0.5kg를 압축하는데 15kg의 열량이 가해졌다는 거죠. 이때 외부로 얼마가 12kJ이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내부 변화는 3kJ이 내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인데 이건 중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문제예요. 국민학교 문제. 37번 가죠. 자, 37번은 레이놀드 수 주고 동점성 계수 주고 속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레이놀드 수는 점도분의 그다음에 관경, 유속, 밀도죠. 근데 요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냐? 밀도로 나눠준 거죠. 이게 동점도 또는 동점성계수라고 하죠. 뮤는 점도예요. 또는 점성계수. 그래서 요거는 동점도분의 관경 유속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요 u는 4분의 파이 q를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나눠준 거이기 때문에 파이 d 뉴분의 4q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떤 식을 여기서 적용을 할 거냐 보면은 주어진 값을 보면요. 관경 d 값 나와 있죠. 자, d가 2cm예요. 요거 미터로 하면 0.02m죠. 그다음에 레이놀드 수 주어져 있죠. 2100. 동점성계수 나와 있어요. 동점성계수가 1.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의 제곱 퍼 세크죠. 여기서 뭐를 구하는 거야? 유속을 계산하는 거니까 요 공식, 요 놈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이 유속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동점도분의 관경 D에다가 유속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유속이라는 것은 D분의 레이놀드 수에다가 동점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식에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유속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레이놀드 수는 2100이죠. 동점도 1.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관경 0.02m죠. 그럼 유속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0.10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0.106, 1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3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 레이놀드 구하는 공식,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38번 가죠. 자, 38번은 여러분이 세탁기 생각하면 돼요, 세탁기. 지름이 10cm인 원통에다 물을 담겨 있다는 거죠. 이런 세탁기 통에 요 지름이 10cm라는 거죠. 자, 요거를 RPM 수를 얼마로 했느냐? 300rpm이라는 거죠. 회전수 300rpm으로 이 세탁기를 갖다 돌렸을 때 요 최고점하고 최저점하고의 높이의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높이의 차이는요, 우리가 H로 나타내는데, 요거는 이 지분에 암기하셔야 돼요.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요 각속도 W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높이차를 알 수 있는데, 이건 한 7, 8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R은 반지름, W는 각속도인데, 요거는 60분의 2파이에다가 여기 RPM 수, 바구니의 회전수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G는 중력가속도니까 9.8m/s의 제곱. 자, 반지름은 지름이 10cm니까 반지름은 5cm가 되죠. 미터로 하면 0.05m가 되는 거죠. 1m는 100cm죠. 그래서 0.05m에 요거의 제곱이 되죠. 자, 요 각속도 W는 2파이 n이니까 갖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60분의 2파이에다가 300rpm이죠. 요놈의 그 제곱이 되니까 계산하면 이게 31.42가 나와요. 그래서 31.42 갖다 대입하면 되죠. 요거의 각속도의 제곱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 높이 차가 0.1259.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우리가 지금 미터로 환산해서 대입한 거죠. 미터가 나오죠. 센치로 물어봤으니까 100을 곱해주면 11.59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여기 12.6이 있네요. 4번이 바로 가장 가까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번은 여러분 요 바구니를 갖다가 회전시켰을 때 최고하고 최저점의 그 높이 차이, 그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서 대입을 해 주셔야 되죠. 이 소방 유체역학은 어떻게 보면 소방하고 조금 동떨어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뭐 유체역학에서만 문제를 내다 보면 너무 문제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조금씩 내는 거예요. 자, 39번은 단면적이 0.1제곱미터. 자, 작은 관에서 이렇게 큰 관으로 배관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작은 배관을 U1이라고 하고요. 큰 배관에서의 그 유속을 U2라고 가정을 하죠. 자, 작은 관에서의 요 단면적이 0.1m의 제곱이고, 큰 관에서의 단면적이 0.5 제곱미터. 그 다음에 부차적 손실 계수를 주어져 있죠.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0.64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급격한 확대죠. 배관의 급격한 확대에서 마찰 손실 수두는요, 부차적 손실 계수, 즉 확대 계수에다가 이 지분의 요 작은 배관에서의 유속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게 배관이 갑자기 축소되는 경우도 있죠.
즉 큰 배관에서 갑자기 배관이 작아질 경우 큰 배관에서의 유속을 U1, 작은 배관에서의 유속을 U2라고 하고 부차적 손실계수 K를 주었을 때 이건 급격한 축소죠. 그래서 이 급격한 축소에서의 그 마찰 손실 수두는 마찬가지로 부차적 손실 계수에다가 2지분에 여기 작은 배관에서의 그 유속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부차적 손실 계수에다가 유속이 빠른 쪽에 속도 수두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급격한 확대니까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요. 자, 부차적 손실계수 0.64. 이 지분에 작은 배관에서의 유속. 자, 유량은 지금 주어져 있죠. 0.5 세제곱퍼세크. Q가 0.5 세제곱퍼세크니까 작은 배관에서의 유속이나 큰 배관에서의 그 유량은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U1은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유량이 0.5 세제곱퍼세크, 단면적이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유속이 얼마가 나오느냐? 예, 5m/s죠. 그래서 유속 5m/s의 제곱에서 손실수도 계산하면 0.82m죠. G는 이제 9.8 m/s의 제곱. 그래서 대입해서 풀면 이게 0.82m가 나와요. 그래서 손실수도 0.82,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40번 가죠. 자, 이 40번은 배관 내에서 요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인데 잘못된 걸 물어본 거죠. 수격작용은 어느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요? 배관이 이렇게 갑자기 꺾이는 부분 있죠? 이쪽에서 유체의 그 운동 에너지가 여기 오면 벽면을 갖다 만나니까 압력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수격작용, 워터 함머링이라고 해서 이 배관 그 상부에 보면은 여기에 배관이 이렇게 꺾여갈 경우에 여기에 WHC, 워터 함머링 쿠션, 수격 방지기를 갖다 설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수격작용 방지 대책인데 잘못된 거 찾는 거예요. 자, 조합수조 관로에 설치하는 거 맞죠? 밸브를 펌프 송출구 가까이에 설치하고 멀게라고 해서 여기 틀린 거네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죠. 밸브는 서서히 조작하고 관경을 크게 해야 유속이 줄어들죠. 그래서 관경을 크게 하고 유속을 작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격작용 방지 대책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